이제 제6단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죠? 그죠? 처음 듣죠? 다항함수가 뭐냐 하면 y는 fx라고 했는데 이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걸 다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항식이 있을 때를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2x-1 우리가 알잖아요. 1차 함수 1차식이니까 3x제곱 더하기 1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x세제곱 3차식이니까 3차 함수 그럼 4차식이면 4차 함수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은 1차,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의 기본을 다 익히게 되고요. 3차, 4차 이런 고차 함수는 나중에 가서 하게 돼요.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미분적분 들어봤어요? 미적 들어봤죠? 수상, 수화, 수원, 수투, 확통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미적이에요. 미적이 뭐냐 하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툴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당분간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다 마스터하고 왔죠? A는 기울기, B는 Y절편.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오고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알죠? X절편 개념 알죠? Y가 0일 때 X의 값 알고 있죠?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3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원점을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Y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여기에서 자 이제 Y는 A의 x-m 얘를 뭐라고 우리가 불렀냐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완전 제곱꼴로 변형한다. 바꿔놓으면은 뭐가 좋아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다. m,n 축이 변한 x는 m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점 n이 y절편은 아닌 거 알죠? y절편 구하려면 x에 0을 대입하고 계산을 해줘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개념은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x를 빼낸 자리에 x-m y축 방향으로 m만큼 y를 빼낸 자리에 y-m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이 n이 2항에서 넘어오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 평행이동은 x를 빼주고 x-m y를 빼주고 y-n 넘어오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ax제곱 bx 더하기 c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쓰면 제일 좋은 점은 뭐죠? c가 바로 y절편이야.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불편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줘야 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오른쪽은 외울 필요도 없고 변형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외워서 갑시다. 축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의 방정식을 외워놓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a, b, c 부호할 때도 쉽고 다른 응용할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2차 함수식 구하기 어떤 조건을 주고 뭐 줄 때 꼭지점을 알려줬어? 그러면 표준형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렇지만 우리가 a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a값 구하라고 또 다른 조건 하나 더 줄 거예요.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질 때 2차 함수가 교점이 주어졌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그 이야기는 x-알파 x-베타를 는 0으로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되니까 이 틀에다가 우리가 앞에 최고창의 개수가 뭐가 될지는 몰라. a라고 붙여서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이 교점은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까지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학년 이렇게 때 했던 거 간단하게 서머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이거는 수상에서도 나오고 수하에서도 나오고 고등과정 가도 계속 나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자, 1차 함수일 때 y는 fx라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fx의 바깥쪽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가 0 이상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여기 놔두고 밑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음수였었던 부분을 x축에 대칭하여 그려준다. 선생님은 꺾어서 올려라, 접어서 올려라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있는데 x축 아래쪽을 꺾어서 올려. 이게 y는 절대값 fx예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x라는 것에 절대값이 붙었다. 자, 이 의미 한번 볼게요. 절대값 x가 있어. x가 2일 때의 값이 얼마죠? 2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얼마죠? 2죠. 그 이야기는 2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둘이 어떤 값을 갖게 돼? 같은 y값을 갖게 돼. 그 이야기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래프의 특징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 그려. y는 fx를 그려. 그렸을 때 이만큼이야. 이만큼인데 지금 y축에 대하여 y축의 오른쪽인 부분은 그냥 냅두고 y축의 왼쪽에 있는 부분, 다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림이 너무 지저분했네요. 자, 그래프를 y는 fx를 그립니다. 오리지널 그래프를 그려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남겨놓냐 하면 x가 0 이상인 범위. 왜냐하면 절대값 x를 나눌 때 x가 0 이상일 때 x가 0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거든. x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겨놔. 이걸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되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일반적인 방법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절대값 x라고 돼 있으면 x축 오른쪽을 남겨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줘. 자, 세 번째, 이번에 y의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프를 그려. 오리지널 그래프가 y가 fx였어. 근데 이 중에서 y가 0 이상일 때, y가 0 이상일 때만 남겨놔. 여기만큼 남겨놔. 이렇게 여기만을 남겨놔요. 남겨놓고 이제 어떻게? y의 절대값이 붙으니까 반대로 x축 대칭하여 그릴 거야. 얘를 x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게 절대값 y가 붙어 있을 때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에도 절대값 들어가 있고 y에도 절대값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인 범위, 즉 제1사분면만 남겨놔. 제1사분면 남겨놓고 x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y 대칭이야. 한번 그려줘. 이만큼을 대칭해서 그렸죠. 또 y의 절대값 붙어있으니까 x 대칭이야. 얘를 이렇게 또 그려줘. x, y의 대칭이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얘를 원점에 대한 대칭해서 그려줘. 이렇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해서 그려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x 더하기 1이 0 이상이면 y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 0 미만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을 그렸어요. 이만큼 그렸어. 식으로 푼다면 이만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는 거죠. 왜냐면 이 식이니까. 그런데 x가 어디 이상일 때?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에만 그려줘라. x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인 부분이니까 여기는 지워야 돼요. 요만큼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이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범위가 어디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에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니까 여기를 살렸고 여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번 식을 풀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위에서 알려줬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 빨리 그리는 법 그걸로 하려고 그래요. 줬죠?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어. y는 x 플러스 1이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절대값이 붙었죠. fx식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아래쪽 x축 아래쪽 부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꺾어서 올려줘라 그랬지.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얘는 y는 x 더하기 1이에요. 역시 y는 x 더하기 1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y는 x 더하기 1은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y는 x 더하기 1인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x가 0 이상인 범위 x가 0 이상인 범위만 남겨놓고 여기죠. 얘를 절대값 x에 붙었으니까 어디에 대칭하라 그랬지? y축에 대칭하라 그랬지. 요 파란색을 y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식을 다 풀어서 또 해야 돼. 자, 세 번째 얘도 어떻게 하죠? y는 x 더하기 1을 그려요. 오케이, y는 x 더하기 1이 이거였죠. y는 x 더하기 1이 이거였죠. 자, y는 x 더하기 이거였는데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y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겨놔라 그랬죠. y가 0 이상인 부분이 어디니?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거를 어디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줘라 이런 그림인데 옆으로 꺾이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x에도 절대값 y도 절대값 붙었어요. 어떻게? y는 x 더하기 1 그렸어요. y는 x 더하기 1이 이 그래프인 거죠. 이 그래프인 건데 자, 어디를 남겨두라 그랬지? 제1사분면을 남겨놔라 그랬어요. 제1사분면이 어디냐? 제1사분면이 여기서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을 가지고 자, 첫 번째 x축 대칭 한번 해줬어. 대칭이니까 뭐 초록색으로 합시다. x축 대칭 한번 해줬어. 그 다음에 또 얘를 y축 대칭 또 한번 해줬어. 얘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힘들면 y 대칭한 걸 x축 대칭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죠.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어떤 수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인 어떤 범위에 있을 때 가우스 x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수는 n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 풀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우스의 정의예요. 가우스 x는 n이에요. n. 얘를 알아듣기 좋게 한글로 풀었으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우스에서 첫 번째 가우스라고 하는 저 장치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수가 뭘로 바뀌지? 저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수가 뭘로 바뀌어? 정수로 바뀐다가 1번이에요. 가우스라는 이 가우스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 정수가 돼. 이게 1번이야. 하여튼 가우스의 결과는 정수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한 함수값들은 모두가 다 정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f 마이너스 1.5 가우스 마이너스 1.5 자, 우리말로 마이너스 1.5를 넘지 못해. 그럼 왼쪽에 있는 수 중에 가장 최대 정수니까 누구? 마이너스 2. 0.3 0.3을 넘지를 않아.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 최대가 누구야? 0. 가우스 2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누구? 가우스 2는 2야. 2.6이면 얼마야? 2야. 이렇게 하거나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은 수직선을 그려.
그래서 1.2를 집어넣어. 1.2 이게 바로 이거야. 야 1.2를 넘지는 못하는데 넘지 못하니까 오른쪽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 왼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누구니?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이해했고, 가우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정수가 바뀌고, 특히 양수일 때는 되게 쉬워. 2.6이니까 2 이런 거 쉬운데 음수일 때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수직선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가우스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우스 기호를 함수로 만들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거예요. fx가 가우스 x야. 제일 기본. 가우스 함수는 범위를 나눠줘야 해. 점 땡땡땡 땡땡땡 모든 수에 대해서 따져주는데 우리가 특정한 범위만 딱 추출해서 보려고 그래.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면, 즉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x들이라면 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라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인 범위의 모든 수들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2이고 마이너스 1.2도 2이고 마이너스 1.1도 2이고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했으니까 빵꾸 뽕. 여기 그래프예요. 두 번째 범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0 미만인 요 범위 안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걔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수들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0 이상 1 미만이면 어떻게 돼? 0 이상 1 미만이면 다 0 되겠네? 그럼 0부터 여기까지 0 되겠네. 자, 익숙해졌네 이제. 그 다음 1 이상 2 미만이면 어떻게 돼? 1 되겠죠. 1 이상 2 미만이면 1. 그런 식으로. 야, 이건 나중에는 뭐가 돼? 계단이네, 계단. 계단형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굳이 계단형이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계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누가? 가우스 x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모든 가우스가 다 계단은 아니야. 이따 유제나 기본 문제 풀어보면 또 희한한 모양들이 또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가우스의 기호의 정의, 뜻, 얘를 가지고 함수 푸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